저는 이제 컨설팅을 쭉 하고 있는데요. 저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 CSV 개념이 뭐 좋죠, 뭐 좋은데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기업이 아무리 데코레이션이 좋고 이래서요, 돈 못 벌면 꽝이에요. 돈을 버는 것, 그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그 다음에 CSV, CSR은 충분 조건입니다. 플러스 알파. 저는 이게 뭐 별게 아니라는 게 전혀 아니라 눈이 안 보이지만 기초 조건이 튼튼해야 플러스 알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런저런 프로그램 많은데 막상 결산해보면 뭐 맨날 적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 어떤 군인이 굉장히 리더십이 좋고 훌륭하신 분인데 인품이 전쟁만 하면 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운동선수가 참 존경받고 뭐 연탄도 열심히 나르고 하는데 뛰면 맨날 꼴등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본말이 전도돼서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돈을 버는 구조는 좀 다 다르죠. 돈을 버는다 소리적인 가치를 통해야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시장은 굉장히 공정하고 아주 공정해요. 공정하고 아주 효과적인데 무슨 말이냐? 동생이 하는 식당에 나도 가서 밥을 먹어보니까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두 번은 못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번은 못 가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 고생해 돈을 좀 주고 올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식당은 음식이 맛있어야 됩니다. 그래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는 건 더 좋은 거지만 돈을 못 벌면 좋은 일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말이 전도돼서 안 된다. 첫째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고 CSV나 CSR로 개념을 확정해나가는 것은 충분 조건입니다. 그 하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생각이에요. 동아에 안 써도 돼요. 저는.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인데 CSV와 CSR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시장 원리를 훼손하거나 시장 원리를 부정해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업은 시장에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물론 시장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간의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은 있지만 그 보완하기 위한 제도 때문에 시장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사실 시장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도 저는 뭐 상당히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고요. 세 번째는 왜 CSV가 하루 이렇게 시끄러우냐 이거는 뭐냐면 한 사회는 항상 그 사회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가 많아요. 원래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남학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이 얼굴로 잘생겨 시험만 치면 1등이야. 달리기하면 그것도 1등이야. 집도 잘 살아.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욕먹게 돼 있어요. 그냥 사람 심리가. 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뭐.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한 사회는 항상 그 사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가 많고 또 나름의 감시를 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시대마다 다르지만은 그래서 종교인이 잡았을 때는 그 예를 들어 중세 때는 종교인이 타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비판과 비아냥과 풍자와 해악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주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뭐 이런저런 마당놀이도 그때 양반에 대해서 풍자하는 거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힘이 있다고 해서 항상 도덕적이거나 모범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뭐가 그런 게 있는데 왜 자꾸 CSV가 얘기되냐면 기본적으로 그 정치 권력을 사실 기업가가 넘어서기 시작하거나 대등하게 되는 시기는 사실 근대 이후잖아요. 과거에는 상인들은 정치권에 예속돼 있었지 않았습니까? 쥐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그냥 잡아가지고 때린 다음에 뺏어버리는 그만의 시절이 이제 있었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이리저리 흘러와 보면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기업이 커지고 글로벌화되고 그러잖아요. 글로벌화되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똑똑한 사람 힘을 쓰게 되어 있는데 군인이 엄청나게 힘을 쓰던 시절이 있었죠. 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많고 힘이 있으니까. 영주가 있고 귀족이 있고 종교가 있고 했는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특히 기업에 계시는 기업에 제일 노하우가 많아요. 사실 지금 미국 정부가 똑똑하겠습니까? 구글이 똑똑하겠습니까? 구글이 훨씬 똑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똑똑합니까? 삼성전자가 똑똑합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뭐 칼자국으로 휘둘러서 그렇지 사실 IQ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훨씬 높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논의를 하고 60년대, 50년대 때부터 보면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기업가로서 혹은 기업에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미국은 이제 67년인가 로버트 맥나마라라는 포드 자동차의 사장이 국방장관으로 와서 미국을 완전히 개혁해요.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군이 항상 물류, 뭐 모든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군에 있는 사람은 스카우트에서 기업이 올라갔죠. 자, 됐고 90년대부터 이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기업의 규모도 커지고 돈도 잘 버니까 요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요구가. 너 똑바로 행동해라. 돈 좀 벌잖아. 나눠 먹자. 뭐 이런 거. 너 돈만 벌면 다냐? 좀 더 시야를 넓혀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옵시다가 하나의 프레임이 되고 좀 이렇게 좀 합리화가 되고 좀 구조화가 되고 일원화가 되는 거. 그것이 저는 CSV로 이해를 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좀 시야를 좁혀야 된다는 물건 하나 사더라도 이게 진짜 도대체 뭐 요즘 표현으로 치면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착취해서 만든 커피콩이 아닐까? 그거 보면 괜히 배탈 날 것 같은 느낌. 같은 커피콩이라도 굉장히 이거는 뭐 페어 트레이드하고 이렇게 되면은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내가 이 한 잔 마시는데 걔를 또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유대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마케팅의 소구 포인트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단순히 하나의 리스판스빌리티 측면도 있지만 21세기적 마케팅 포인트로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야를 좀 넓혀 볼 필요는 있겠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